이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귀한 손님분들, 내빈분들 소개시켜드리고 잠깐 인사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봉 이삼동 지역구로 하시는 양명희 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봉 이삼동 구의원 양명희라고 합니다. 오늘 주민 간담회를 가지신다고 해서 저도 동네 일이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저도 설명드리러 왔고요. 보통 모아타운은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주민분들이 직접 추진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는 방식하고 또 구로구청을 통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신청하는 방식이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모임이신 것 같은데요. 설명 잘 들으시고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역구로 하시는 양명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알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경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내빈분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년도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안홍열 변호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홍열 변호사입니다. 오늘 개봉 이동 모아타운 설명회 입장에서 많은 주민들도 만나볼 겸 또 이 지역에서 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 들을 겸해서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는 이제 1년이 안 되는데 사무실은 오릴동 시티월드 맞은편에 변호사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명함을 보시면은 저의 과거 살아온 학력 경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와서 보니 지난번 개봉 3동 첫사대도 와서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30년 전에 이 개봉동의 땅값은 강남과 비슷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빌라가 많이 들어서고 광명보다도 오히려 집값도 싸다면서 왜 이렇게 개발이 안 되는지 많은 그런 불만을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저도 지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개봉동을 비롯한 구로구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쌓아왔던 경륜과 여러 가지를 다 투자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관심과 성원을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홍열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변호사님께서 지금 개봉동 땅값이 예전에 강남보다 비쌌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80년대 때 저희 집 팔았으면은 음마아파트 두 채 사고도 남았을 그런 집입니다. 근데 3년 전에 팔 때는 저희 집 두 채 팔아도 음마아파트 한 채를 못 샀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이 옆블럭에서 저희 집안이 1978년도에 개봉동이 개발될 때 택지 분양받아가지고 지금은 몇 채 안 남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표준주택이던 2층 주택을 지어가지고 3년 전까지 살다가 이제 재개발 기다리다가 이제 못 기다리고 우리 개봉동에 너무나 많은 중앙하이츠 빌라 있죠. 그 업자한테 팔아서 지금 중앙하이츠가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 더 못 참아가지고 제가 모아타운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봉 이동에서 태어났고요. 여기 개봉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개웅이 없었을 때여가지고요.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다 개봉로 건너가지고 개봉초등학교 다니던 때입니다. 그리고 휘문고등학교 졸업했고요. 성균관대법대, 영남대로 스쿨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행정사의 구로구지회 사무총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로구에서도 주민참여 협치위원하고 지금은 현재 개봉3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개봉 2동, 3년 전에 저희 집 이사 가기 전까지는 개봉 2동 주민자치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개봉 3동 270번지 모아타운 주민협의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까 테스트할 때 됐는데 네. 이렇게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화면 보시면은 저 위에 있는 사진이 1985년도 때 제가 한 5살, 6살 때 요거 맞추는 분께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어느 골목일까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요 골목이 바로 제가 태어나서 3년 전까지 살던 바로 중앙시장에서 오른쪽으로 이쪽 왼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골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3년 전에 구로타임즈에서 구로구 옛사진 공모전 한다고 해서 똑같은 자리에서 제 아들을 찍어서 올린 사진인데 이거 올려가지고 최우수상 받았었습니다. 이거 옆골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개봉 2동 모아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개봉 3동 모아타운은 어떻게 진행됐느냐 이거를 좀 함께 나누는 게 개봉 2동 모아타운의 앞길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서 일단 저희 지역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시면은 이게 개봉 3동 모아타운 현황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거 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 있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이제 1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층까지밖에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개봉 3동 같은 경우에는 이 연한 노란색이 1종이고 진한 개나리색이 이게 2종입니다. 보시면은 1종이 거의 대부분인데 개봉 1, 2, 3동 전체에서 1종이 있는 데가 저희 블럭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재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1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이맘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지역 재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개봉동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개봉 2, 3동 다른 데는 다 격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지도 보시면은 저희 블럭만 이렇게 막 자기 맘대로 골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이제 60년대 지도도 보고 70년대 지도도 봤는데 여기 다 논밭일 때 유일하게 불악이 있던 때가 저희 270번지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땅 모양이 막 하천 모양으로 돼 있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을 재개발할 방법은 공공재개발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이르러가지고요. 2021년부터 당시 우리 구로구의 의장님을 맡고 계셨던 개봉 2, 3동 구로구 의원 박동훈 의장님도 모시고 주민 간담회도 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끼리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2022년 저희가 통이 4통으로 딱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통, 7통, 21통 그리고 거성 아파트가 22통 그래서 4개 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통장님들을 이제 중간 리더로 해가지고 그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모아타운에 대해서 한번 제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주민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양명희 의원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모아타운을 지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그리고 구청 이제 추천형 그렇게 2가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구청에서 추천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그런 경우고요. 근데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가 법정 요건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 동의 저희도 그래도 주민 동의가 아니라 연명분은 써가지고 한 100세대 정도 써가지고 올리긴 했거든요. 구청 측에서 동의가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민들의 열의를 시에다 올려야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한 100세대 정도 사인을 받아가지고 연명분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부터 모아타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민의 3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모아타운 신청을 낼 수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을 낸다고 해서 100% 되는 거 아닙니다. 신청을 내가지고 거기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청을 내는 것만 해도 30%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아타운 신청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모아타운은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는데요. 그리고 주민들이 최소 3만 제곱미터인 지역에 3개 이상의 사업 예정지를 정하고 주민 동의 30%를 받아서 자치구, 구로구에 요청하면 구로구가 공모요건을 검토, 주민 설명을 개최한 뒤에 서울시에 수시로 공모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로구에서는 올해는 제가 이제 구로구에서 모아타운을 주관하는 부서가 도시개발과 재개발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재개발팀이랑 저희 모아타운을 위해서도 회의를 계속 해왔고
그리고 제가 또 개봉 이동 모아타운에 어쨌든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이기 때문에 개봉 이동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작년이 아니라 올해 7월에 이 자리에서 한번 모였을 때도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재개발팀의 개봉 이동 모아타운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구청 측에서는 이게 모아타운이 9비 10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 모아타운 예산은 끝났다. 그래서 올해는 모아타운 신청이 없다라고 재개발 팀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개봉 이동은 2024년 상반기 신청을 위해서 그러면 한번 노력해 보겠다. 그렇게 지금 재개발 팀하고 이야기가 나눠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스크린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모아타운 동의서가 아니라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 동의서입니다. 이거를 30%를 받아야 돼요, 소유자분들의. 그래서 이거를 30%를 받아서 구청에다 내서 구청에서도 바로 시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또 구청에서도 우리 이 지역이 모아타운 요건에 맞는지를, 왜냐하면은 우리 개봉 이동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모아타운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구로구에 이 신청을 한 지역들을 모아서 이제 구에서 한번 스크리닝을 한번 이제 1차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지역을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25개 구에서 모인 그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모아서 거기서도 또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아타운이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선정되기가 아주 그렇게 쉬운 제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모아타운 그렇게 해서 그 단계를 거쳐서 대상지로 선정되면은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저희 개봉 삼동 모아타운이 2단계입니다. 지금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구청하고 건축사 사무소하고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관리계획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층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관리계획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지금 개봉 삼동을 지금 수립 중이고요. 주민 공람 통합심의들을 걸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에 수립한 비용은, 그러니까 원래 이게 관리계획 받으려면은 민간 재개발 하려면은 주민들이 조합 만들어서 거기 조합에서 다 돈 내가지고 용역해가지고 건축사에서 해가지고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아타운 되면은 그 비용이 주민들의 부담이 아닙니다. 구청하고 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줘요. 예산을 들여가지고. 네. 그렇게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지금 여러분들 다 그 오픈 단톡방에 보시면은 구역 가지고 굉장히 질문이 많으세요. 여기는 되는 거냐, 여기까지는 되는 거냐, 이면적 여기는 확장은 안 되는 거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편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모아타운이 요건이 굉장히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여기 보시면은 스크린으로도 보시면은 3만 제곱미터가 최소고요. 1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개봉 삼동 모아타운 경우에는 3만 4천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아타운 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의 모아타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10만 제곱미터, 3만에서 10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한 덩어리가 안 돼요. 한 덩어리로 개발이 안 되고 무조건 3개 이상 구역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3개 이상으로 나눠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구역당 10,000제곱미터 이상 해가지고 3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봉 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3만 제곱미터가 좀 넘어가지고 저희 거성아파트 쪽 한 구역,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지금 현재 1종 지역 한 구역, 현재 2종 지역 한 구역, 그래서 3개의 지역으로 지금 조합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요게 또 중요하죠. 노후도. 우리 개봉 이동이 재개발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아타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아타운이 노후도가 많이 단축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주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다 아시다시피 노후도 몇 년 이상 돼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30년이거든요. 원래 30년이거든요.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0년입니다. 20년. 네, 10년이 다운되죠. 그래서 저도
2년 전부터 부동산 플래닛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시죠? 홈페이지 가시면은 노후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짜자작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개봉 3동 270번지일 때는 뭐 3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다 30년, 40년 된 데라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개봉 2동 쪽 보시면은 30년 기준으로 하면은 노후도가 안 나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30년 기준으로 하면 노후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조합 만들어서 민간 재개발로 한다고 해도 구청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노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57% 이상 이게 사업 예정지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러니까 1구역이 모아타운 내에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나눠진 부분은 57% 이상 그리고 전체가 굉장히 낮춰졌습니다. 50% 이상이면 되거든요. 근데 연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거나 단독주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집 옛날 집 같은 조적 구조, 벽돌로 지은 2층 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개봉 이동에는 이런 집이 지금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빌라는 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30년인데 뭐야 30년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요 단서가 모아타운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 건물의 총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200평이죠. 3.3제곱미터니까. 그래서 총 그 건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은 20년으로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봉 2동에 있는 거를 또 부동산 플래닛으로 쫙 해보니까 660제곱미터를 넘어가는 빌라가 몇 개 없어요. 한 10개 정도 되나?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총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빌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빌라 보시면은 양쪽으로 한 집씩 있는 그런 빌라 있죠? 그런 거는 거의 다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쭉 길게 돼 있어가지고 막 입구가 2개, 3개 있고 이런 빌라가 한 개봉 2동에 한 10채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노후도에는 크게 영향을 안 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여기 들어갑니다.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20년 이상으로 노후도가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20년으로 부동산 플랜에서 맞춰놓고 보시면은 50%가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아타운의 노후도 조건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 근데 층수 및 이제 이게 이제 저거죠. 벽돌로 된 공동주택.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는 30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면적 200평 이하는 20년. 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이외 뭐 이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저희 지역에. 네. 그래서 모아타운이 그러면 더 좋은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기본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주민들의 돈이 안 들어갑니다. 다 관에서 해줘요. 기본관리계획. 그리고 모아타운의 좋은 점 여기 나와 있죠. 원래는 노후도가 민간 재개발하려면 30년 이상 67%여야 되는데 20년 이상 57%로 연수도 10년을 낮춰주고 퍼센티지도 10%를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개봉 이동은 이거밖에 없어요. 재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리고 모아타운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 종상형이 됩니다. 종상형 시켜주는 재개발은 여러분들 들은 적 없으시죠? 이게 종상형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개봉 3동 모아타운이 선정이 된 이유도 구청에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게 제일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일종지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은 절대 못합니다. 재개발해도 재건축해도 5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그거를 재건축하면은 사업성이라고는 뭐 전혀 없죠. 저희가 오히려 돈을 몇 배를 더 내면서 거의 집을 짓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종상향은 뭐 여기 이제 양명희 의원님, 부의원님도 와 계시지만은 종상향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로 종상향을 시켜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종상향을 해주면은 거기 사시는 분들의 재산 가치가 확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종상향을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통해서 네, 여기 보시면 1종은 2종으로, 2종은 3종으로 네, 그렇게 종상향을 해주는 대신에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는 뭐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해야 되는 또 그런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종상향을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죠. 지금 그래서 개봉 이동지역은 전체가 2종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금 2종이 높이 제한 거의 사실상 없어진 거 다 아시죠? 원래 2종은 7층이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21층까지도 다 풀어줬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근데 지금 뭐 3종으로 올라가면은 층수 무제한이기 때문에 20층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종에서 3종으로 올라가면서 이만큼 원래 기준 용적률이 200이었는데 용적률이 100% 더 올라가서 30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 대신에 그 100% 올라간 거 중에 절반은 기부 체납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지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아타운 내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이런 게 이제 뭐 주차장이라든지 공동 이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짓게 되면은 또 그만큼 용적률을 더 올려줍니다. 그래서 3종은 300%인데 이 모아타운 내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을 설치하면은 그만큼 용적률을 또 올려줘가지고 300 플러스 알파 퍼센티지가 용적률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래서 저희 개봉3동은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개봉이동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표로 정리한 서울시 모아타운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표인데요. 요거 뭐 다 서울시 모아타운 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있는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여기 보시면 원래는 2종이 7층이거든요. 법정으로는 7층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다 21층까지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용적률이 이제 1종에서 2종이 되면은 이제 150에서 200이 되는 거고 2종에서 3종이 되면은 이제 200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300%까지 이제 용적률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이거는 이제 공공기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을 뭐 찍으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오픈 단톡방에다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가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용적률을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 300%에서 플러스 알파 되는 시설들이 어떤 시설이냐 정비 기반 시설, 공동이용 시설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에 따라서 시장 분수들이 모아타운 내 정비 기반 시설, 공동이용 시설 이것도 이제 주민들이 조합 만들어서 땅만 기부 취납하면 시설도 다 구에서 시에서 지어주거든요. 이런 공동이용 시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내용입니다. 아래 8종에 한해서 조성 비용을 구로구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런 거 짓는데. 그래서 도로, 공용주차장, 공원,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도서관, 체육시설. 네, 이런 8종 시설에 대해서 최대 375억, 국비 150억, 지방비, 시비, 구비 다 해서 225억까지 해가지고 이것도 원래 일반 재개발, 민간 재개발하면은 다 조합해서 돈 들여서 지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근데 모아타운이 되면은 이런 8종 정비 기반 시설, 공동이용 시설도 국비랑 지방비로 다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도 재개발, 재건축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은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날 이후에 신축을 하거나 지분을 나누거나 새로운 법률 관계를 창조하거나 하면은 그 세대에 대해서는 입주 자격을 안 주는 그런 기준일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근데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그 이전에는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이걸 날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획기적으로 모아타운 선정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발표 딱 해버리면 그 뒤에는 들어와 봤자 분양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개봉3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21일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는데 작년 2022년 10월 21일 이후 22일부터 전입을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지분을 나누거나 하신 분들은 입주권이 안 주어지는 겁니다. 현금 청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개봉3동 270번지도
그 전에 땅을 사두셨다가 건축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막 올리기 시작하시는 빌라가 하나 있는데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다 지어서 분양받아서 들어오셔도 모아타운 재개발일 때 거기 입주권이 안 주어집니다. 현금 청산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되게 우리 주민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그런 현실적인 내용인데요. 개봉 2동하고 3동 경계가 어딘지 아시죠? 여기 스크린으로도 보시고, 네, 개봉 2동, 3동 경계가 요 골목입니다. 요 골목. 여기 중앙시장 우리가 모여 있는 건물이 여기고, 요게 이제 개봉로 15길이거든요. 그래서 요 골목을 경계로 위쪽은 여기까지 현대아파트까지 위쪽은 개봉 2동, 요 이제 골목으로 해서 요 아래쪽은 개봉 3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20년 이상으로 한 겁니다. 20년 이상. 보시면 뭐 딱 보기에도 50% 당연히 넘어 보이시죠? 근데 이게 이제 스크롤을 좀 더 30년 쪽으로 넘기시면은 하얀색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일반 재개발로는 안 되는 거죠. 30년 이상 67%가 되려면은 거의 안 됩니다. 일반 재개발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A구역 이것도 신경 안 쓰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왜냐하면은 A구역, B구역 왜 나눴냐 하면은 아까 모아타운은 전체 면적이 얼마까지 된다고 했죠? 10만 제곱미터예요. A구역, B구역 합쳐놓으면 20만 제곱미터 넘습니다. 넘진 않아요. 20만이 좀 안 돼요. 18만 제곱미터인가 뭐 그 정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도 어떤 분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거기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뭐 부동산 개발 회사라든가 그런 데서 좀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도 방장님이 누구신지 개설자가 누구신지 찾으려는 노력을 엄청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무도 모르시죠? 그 방 누가 만드셨는지.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방 주인이 누군지. 네, 그래서 개봉 2동 A 소위 약칭 A 구역이라고 하는 곳은 요 정도 노후도. 그리고 여기 이게 조금 아래로 내려왔죠. 네, 그래서 요 경계. 그래서 여기가 B구역이라고 하는 데고 여기 이제 완전 새빨간 데 보이시죠? 여기가 저희 개봉 3동 270번지 일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20년으로 해도 이렇고 30년으로 해도 똑같아요. 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뭐 노후도가 완전히 충족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맞아. 제가 말씀드린 거죠. 30년으로 하면은 안 돼요. 반도 안 됩니다. 노후도가 30년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개봉 2동 지역의 통을 제가 동사무소 제가 이제 뭐 제작 3년 전까지는 개봉 2동 주민자치위원이었기 때문에 뭐 개봉 2동 지금 그때랑은 주무관님들이 많이 바뀌시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혹시 오늘 통장님들 오신 통장님들 계실까요?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 분, 두 분. 제가 13통 통장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2분 통장님밖에 안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통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별로 진행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제 경험상.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개봉 3동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쭉 넘겨보면은 네, 저희가 6통, 7통, 21통인데 요 가운데 노란 자 부분 같은 여기가 6통입니다. 여기가 6. 요 노란 자 부분 6통이고 네, 요 옆에 삼각형 부분이 7통이고 요 남은 부분, 요 아랫 부분 받침대 부분이 21통이고 여기 빈대가 거성아파트거든요. 거성아파트가 22통.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냥 뭐 외부랑 자르고 붙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통이 딱 4통으로 딱 돼 있어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6통, 7통, 21통, 22통 통장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또 저희는 워낙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아마 제가 3년 전에 이사 들어왔을 때가 거의 최고로 들어온 주민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통장님들도 다 지역에서 20년 이상 다 사신 소유주분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다 각 통의 리더가 되셔가지고 자료도 착착 뿌려주시고 이제 모아타운 저희가 이제 서명도 받을 때 그것도 통장님들이 나누시니까 통장님들이 각 반의 반장님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런 식으로
100세대 모으는데 저 이틀 만에 100세대 받았거든요, 서명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지역에 주민 이렇게 중심 되시는 분들 모여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단톡방을 항상 매일마다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어디까지가 A구역인가, A구역은 재개발이 되는가, B개발은 어떻게 되냐, 항상 이렇게 뜨겁게 단톡방을 달구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 통별로 제가 통별로 그냥 임의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아까 제가 모아타운 한 안에 구역을 모아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아주택이 모여서 하나의 모아타운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아주택 하나의 구역 같은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로 법규에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끊으면은 3만 제곱미터가 다 넘어버려요. 이게 이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1통인가? 여기가 1통인가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뭐 12,000제곱미터 그리고 여기는 밑에 통 두 개를 대충 합쳐서 19,000, 뭐 15,000, 뭐 12,000, 11,000, 13,000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두 개로 묶어도 되는데 두 개로 묶으면 또 3만이 넘어가는 데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또 이게 모아타운은 막 이렇게 중간에 뻥 뚫려 있고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저희 개봉삼동 모아타운이나 지금까지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결정된 모아타운 보시면 다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예요. 중간에 뻥 뚫려서는 모아타운 지정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들이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A 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B 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다 그냥 통별로 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하나당 10,000제곱미터에서 30,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아타운의 전체 면적은 30,000제곱미터에서 100,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3개, 그리고 제일 많으면은 제일 면적을 크게 잡으면은 한 4개, 100,000제곱미터에 4개 모아타운까지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구역하고 B구역 다 합치면은 100,000제곱미터가 훨씬 넘습니다. 180,000제곱미터. 그 단톡방 위에 보시면은 뭐 면적 써 있죠? 더해 보시면은 100,000제곱미터 넘습니다. 훨씬 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 업자께서도 그렇게 나누어 놓으신 걸로 추정을 합니다. 네, 그분은 뭐 업자시니까 규정을 뭐 아주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 놓으신 것 같아요. 업자분께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구청 재개발팀 팀장님이랑 담당 주무관님이랑 우리 개봉 이동에 대해서 좀 의견 나눈 바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개봉 삼동 모아타운이 여기잖아요. 여기 저희는 여기 개봉로가 있는데 개봉로까지 도로가 없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 안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데 저희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이유가 면적이 모아타운 최소 면적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교통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 예상이 돼서 이렇게 잡았다라고 이제 구청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개봉 2동 같은 경우에 뭐 대충만 해도 지금 100,000제곱미터는 훨씬 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일반 재개발하게 되면은 교통환경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제 대로변에 진입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봉 2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 개봉로하고는 접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개봉로 옆이 다 상업지역, 그러니까 지목이 상업지역은 아니에요. 저희 개봉 3동 안에 상업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다 3종이에요. 3종이라. 근데 여기는 3종이긴 하지만 이미 다 상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개봉로 변을 모아타운 구역으로 넣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뭐 구청 생각도 그렇고 주민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서해안로고 여기부터가 이제 남부순환로에 접한 그런, 여기가 개봉로 19길인가 뭐 그런데 요 길에 접한 모양으로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구청 측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개봉 3풍처럼 이렇게 막 안에 뚝 떨어져서 막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교통 흐름 차원에서도 어렵고,
그러면 뭐 이렇게 안쪽에 들어와 있으면 여기 안 되는 분들은 통행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뻥 뚫려서 뭐 여기랑 여기랑 하면서 다 막게 되면은 그것도 교통이 안 된다. 그래서 뭐 구청에서 이게 강제력은 아니지만 사실상 아까 제가 절차 말씀드렸죠. 네, 구청에서 결국은 1차 심사를 사실상의 1차 심사를 해서 거기서 시청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구청 재개발팀 담당 부서의 그런 생각은 우리 개봉 이동 주민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좀 모아타운 지정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 이제 서해안로 쪽이나 남부 순환로 옆에 있는 요 큰 길, 개봉 19길인가요? 하여튼 요 길에 거친 1통, 2통, 32통, 3통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이게 지정받는 데 유리하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요 구역하고 요 구역은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서를 냈는데 요 가운데가 30%를 못 받았다. 그래도 모아타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아타운은 가운데 뻥 뚫려가지고 지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재개발 제도 알고 계시죠?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커진 게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기존에 있던 이런 가로, 길을 다 가만히 놔두고 소규모로 건축하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좀 응용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은 법률은 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러니까 이제 뭐 빈집 및 소규모 개발에 관한 특별법 다 아시죠? 빈소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있는데 다 빈소법에 의거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뭐 광명시 짓는 것처럼 이거 그냥 다 그냥 헐어버리고 뭐 이 길도 그냥 다 없애고 아파트에 맞게, 요즘은 다 아파트 막 지상에 길 하나도 없잖아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덩어리로 해가지고 뭐 공원 만들고 뭐 지하로 다 다니게 하고 이게 안 됩니다. 모아타운은. 네. 그래서 왜냐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길을 거의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길 불렁 남겨놓고 뭐 여기다 한 동 짓고 여기다 한 동 짓고 여기다 한 동 짓고 이런 식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개봉 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런 샛길 골목들 이런 거는 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요 골목들이 차가 못 다녀요. 그래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40년 이상 된 보호들인데 신축 허가도 안 나요. 공사 차량이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런 골목 같은 경우에는 다 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동을 올리고 이거는 돼요. 근데 지금 개봉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기반 사업이 아까 우리 안홍열 변호사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이제 저 어린 시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개봉 이동이 1960년대 70년대 신도시로 개발될 때다 보니까 가로가 너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개발이 안 됐던 것도 그런 이유도 좀 있고요. 여러분들 뭐 구로동이나 뭐 그런 데 가보시면은 이번에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놨지만은 구로 이동 모아타운 때 가보시면 거기는 전체 골목 자체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골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 데는 그 골목까지 구역으로 묶어서 그렇게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데 개봉 이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골목이 다 차량이 다 통행할 수 있고 양호한 정비 기반 시설이 돼 있기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뭉개고 그냥 뉴타운식으로 뭐 이제 광명 뉴타운이나 신규 개발하는 뭐 만세대 막 그렇게 되는 아파트로 개발은 모아타운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법규상으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거는 모아타운 제도에 의해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모아타운을 구해서 해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조금 더 크게 넓힌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뭉쳐야 돼요. 다 뭉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점들이 있는 거죠. 종상향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동기반 시설한테 국비도 지원해주고 관리계획 처분안 만드는 것도 구에서 해주고 시에서 해주고 그래서 그런 이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 뭐 질문 사항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한번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유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유통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만 묶으면은 유통만으로 노후도가 안 나옵니다. 50%가. 네. 그래서 아마 그 지도에서 유통이 빠져 있거든요. 원래 있던 지도에서. 그래서 아마 부동산 개발업자분도 그래서 유통 뺀 것 같아요. 제가 뺀 게 아니라 그 처음에 있던 단톡방에도 유통 부분은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유통이 요렇게 니은자가 유통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20년으로 했는데도 요 블럭 같은 경우에는 한참 안 돼요. 노후도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여기 언덕 올라가는 데 보면 2열 이쪽에 있는 열도 다 신축 빌라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유통을 따로 모아주택 하나로 묶으면은 여기가 50%가 간당간당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넣게 되면은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노후도는 이렇다, 유통의 노후도는 이렇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 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보시면은 유통이 네네 여기 중앙시장 있죠? 중앙시장 있고 여기 CU 요 위부터 이렇게 니은자 모양이 유통입니다. 니은자 모양.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블럭에 요 골목변에 있는 빌라들 다 신축이잖아요. 이거. 네. 그리고 이 뒤쪽에도 신축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단톡방 만드신 분도 그래서 유통을 뺀 게 아닌가. 제가 뺀 거 아닙니다. 네네. 일단 그 정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통도 뭐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여기가 이제 빠진 니은자 부분이 유통인데 여기를 여기 사통이랑 묶든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50% 넘을 수도 있겠죠. 네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네 그 말씀해. 네. 네네네. 그거는 제가 또 부담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빌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유자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모아타운 제도가 주차장도 아까 말씀드린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에 보면은 여기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그래서 공용주차장도 저희 조합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12국비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인원 넣으시면은 어느 정도 플러스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말씀하시면 돼요. 대표님께서 지금 모압 3동에 270번지 네. 모압타운 추진 하셨다고 하고 B구역이 개봉 이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동입니다. B구역이 여기죠. 네. 사이에 이제 지금 남게 되잖아요. 여기는 추후 계획 같은 거. 여기요? 더 밑에요. 여기 3동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개웅 어린이 공원이고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그 모아타운인데 요 아래 한 블럭 정도 더 모아타운을 확장할 계획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 두 블럭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또 요 골목에 요 라인에 신축 빌라들이 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미정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일단 추진은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3동 같은 경우에도 여기 노후도 되죠. 이렇게 두 블럭 먹으면 노후도 되죠. 그래서 여기도 주민분들께서 근데 여기만 해가지고는 모아타운 못 받는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야 뭐 그냥 요거 한 덩어리니까 그냥 착착착 모여가지고 면적도 뭐 33,000, 4,000밖에 안 되니까 착착착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개봉 2동은 면적이 엄청 넓고요. 그리고
여기만 된다고 해서 그럼 모아타운이 확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서 한 두세 구역만 묶어서 모아타운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구역에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뭉쳐가지고 이제 그 구역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또 옆 블럭하고도 또 그렇게 동률이 맞아야 되고 또 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큰 길가에 접해 있는 또 4개의 통의 구역이 또 일단은 4개 중에 몇 개가 필요한지는 그건 모르겠지만은 큰 길하고 접해 있는 블럭이 없이는 10만 제곱미터급의 모아타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선정되어 있는 모아타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다 저희처럼 골목에 안에 들어있는 모아타운이 거의 없어요. 다 큰 길에 접해 있습니다. 저희는 면적이 서울시 모아타운 중에 거의 제일 아래급으로 면적이 좁은, 저희보다 좁은 데 몇 개 없거든요. 웬만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작은 모아타운은 2개, 3개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모아타운 중에. 네. 네. 아까 저는 이통은 아니지만 이통에 따시는 분들이 통 이게 이렇게 니은자가 되어 있지만 네네. 통을 세분화시켜서 그건 상관없죠. 네. 그런데 아까 또 말씀드린 면적 기준을 채우셔야 돼요. 모아 주택 하나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이제 최소 3개 이상 모아 주택이 합쳐져야 모아타운이 된다. 네, 그거 조건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지금 많이 모이 계시겠지만은 저는 일단 어쨌든 개봉이동 소유자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3년 전까지는였지만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당연히 법적으로 저는 소유자도 아니고 주거자도 아니기 때문에 뭐 조합에서 뭘 맡을 수는 법적으로 없고요. 뭐 제가 그 대신 어쨌든 여기 토박이로서 미리 추진해본 행정사로서 당연히 서포트는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여기 모이신 우리 개봉이동 소유주분들 주거연차 여러분들께서 좀 모이셔서 지금 그래서 여기 있다가 뭐 질의응답 끝난 다음에 요 통수대로 좀 흩어져서 좀 앉으셔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거거든요. 마지막에. 네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네네네. 네. 그렇죠. 10만 제곱미터 가까이 됩니다. 네. 네, 더 클 겁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아타운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다 모아타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 A 모아타운, B 모아타운 이렇게 되는 건 어떠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중에 2개가 그렇게 붙어서 모아타운 선정된 데는 아무 지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저희 이제 개봉상동 같은 경우에도 2년 전부터 어쨌든 우리는 이게 공공지가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그런 일종지라는 한계 때문에 더 이렇게 좀 더 모여서 그게 됐고 또 지역 특성상 딱 이렇게 사각형으로 4개 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쉽게 된 거긴 한데 개봉 이동은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지금 모아타운은 지구단 얘기도 별도로 하지는 않으세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빈소법, 네, 빈집 및 소규모 개발에 관한 특별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이랑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울시에서 전용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다른 시도에는 이런 모아타운이 없고 그냥 가로주택으로 하거든요. 근데 가로주택은 총 면적이 3만인가 4만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서울시에서는 묶어서 10만까지 해주겠다 이거죠. 네. 저희요? 저희는 이제 이거는 뭐 다 결정된 거 말씀드려도 되는 거니까 일단 저희가 지난달 10월 달에 건축사 사무소랑 아까 말씀드린 기본관리계획 용역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용역계약 일정이 1년입니다. 1년이어가지고 내년 10월 달에 이제 기본관리계획안이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구에서 승인받고 서울시에서 승인받고 그래서 저희는 그 승인받을 때쯤 맞춰서 조합 3개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하면 모아타운이 제가 아까 여기는 없지만은 모아타운이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원래 행정하면은 행정 절차 받으려면 기본관리계획 수립해야 되고 환경 뭐 해야 되고 교통 뭐 해야 되고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만 밟는데 공사도 아니고 절차만 밟는데 4, 5년 걸리는데 모아타운은 그거 다 생략입니다. 그냥 기본관리계획만 수립되면은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하면 바로 시공사 선정해가지고 지으면 돼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이거 선정 후 최대 늦어도 5년 안에 삽뜨고 잘하면 입주까지 하겠다. 그래서 5년 안에 그게 되는 겁니다. 행정 절차가 다 생략이 되기 때문에. 네. 원래 이거 다 민간재개 말고 다 하려면 여기 광명시 유타운 얼마 걸렸는지 아시죠? 저 20살 때부터 저기 유타운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년 걸려서 지금 지은 거잖아요. 네네.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스카이라인 몇 층? 그게 이제 기본관리계획 수립, 기본관리계획에 들어갑니다. 네. 생각하고 계시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1종, 2종이 2종, 3종으로 종상향이 될 가능성이 거의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저희가 또 거성 아파트가 자연경관 그 지역이어가지고 뭐 21층까지는 못 올릴 것 같고요. 최대 높이 정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사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맞춰서 스카이라인 맞춰서 아래쪽은 또 3종이 올라가면은 맞춰서 아래쪽은 높고 뭐 위쪽은 낮고 그런 식으로 건축되지 않을까. 얼마제 도쿄공사 같은 거는 않고 그 땅 그 상태로 그냥.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조합 설립해가지고 건축비도 따져봐야 되고, 네, 그 차원에서 일단 기본관리계획 수립에 뭐 이제 층수, 이제 종상향 그것까지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합이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세부 설계를. 네. 대략 평수는 어떤 식으로? 그것도 제가 저 혼자 말씀 못 드리는 게 아직 저희가 조합이 아니라 주민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몇 평부터 몇평 사이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양하게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종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막 건평이 막 70평, 80평 되는 주택도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형주택에 대한 수요도 있고 소형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주택도 또 필수로 넣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뭐 평수는 정말 소형에서 중대형까지 다양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면적이 한 34,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연경관 지역이라 전부 다 맥스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1000세대 전후가 되지 않을까.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지금 현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분들의 분담금. 그거는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전쟁이 터져서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고. 네. 네, 지금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구라지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고 해서 저희도 조금 천천히 가려는 생각입니다. 상황 보면서. 네. 네, 또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네네. 네, 권리산정 기준이.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매매가 안 되냐고요? 저희는 매매는 할 수 있죠. 사서 들어오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들어오시는 건 뭐 현금 청산밖에 안 됩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들어오시면.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조합 설립하려면은 빈소법이나 뭐 여러 가지 재개발법에 의하면 80% 이상이 조합 설립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조합 설립이 된다 하면은 만약에 또 반대하시는 20%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노화주택은 빈소법에는 시장 공공기관이 시행자가 아닌 이상 수용은 안 됩니다. 수용은 안 되고 이제 대신에 매수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 청구권은 그 반대하시는 20% 분들에 대해서 현재 매매가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산정해가지고 조합에서 매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오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20%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매수 청구권 제도는 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고도 제한은 지금 해제된 지 벌써 한 4년, 4, 5년 지났습니다. 그냥 지금 개봉산의 레이더 사이트 다 나간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거 되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센트럴비엘 있고 아이파크 있잖아요. 그거 지으려고 고도 제한 다 개봉동, 오류동, 고척동 다 고도 제한 다 없앴어요. 네. 그래서 지금 40층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또 질문 있으신?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것도 하시면 됩니다. 네, 모여가지고 여기도 어쨌든 다 상업지역이 아니라 다 3종이거든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개봉로 변에 접해서도 모이시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또 상가 소유주 분들은 또 이게 점포마다 다 소유주가 다르시고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보다는 좀 동의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소유주분들이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다 임대료 받아가지고 소득 올리시는 건데 그걸 주택으로 바꾸실까요? 상가 소유주분들이.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 그 길만 남겨놓으면은 거기서 어떻게 잘려든. 그래서 서울시의 그 이제 지금까지 지정된 가로주택 보시면은 뭐 어떤 부분은 그냥 이렇게 그 경계선 그냥 집원 경계선만으로도 잘려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이렇게 한 블럭을 무조건 다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 그 대신에 막 이 집은 했는데 막 중간 집은 안 되고 띄어서 요 집은 하고 요렇게는 안 됩니다. 덩어리는 돼야 돼요. 네, 말씀하시죠. 네. 저희 개봉 3동이요? 아니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시죠? 네. 더 없으시면 이제 그 통별로 좀 한번 모여서 어느 정도 계시는지 한번 좀. 네. 네,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여기 지금 자리 비어 있으니까 이쪽부터 좀 번거로우시겠지만은 그래도 여기 기왕 모이셨으니까 모이신 김에 같은 통 지역인 블로거분들 모여셔가지고 좀 이렇게 안면도 좀 익히시고 어떻게 우리 지역이 추진할지 그거가 사실 좀 목적이 오늘 큰 거였거든요. 자, 한번 여기부터 우리 요 구역 보시면은 1통에서 오신 주민분들 계실까요? 1통 개봉이동 1통 분들 계실까요? 1통? 1통은 없으세요? 네. 네, 그러면 2통하고 25통에서 오신 분들 계실까요? 2통하고 25통? 네, 이쪽으로 좀 혼자세요? 2통, 25통? 뭐 대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언제나 한번 네이버 지도에서 찾아보시면은 네, 일단 맨 앞에 2통하고 25통을 앞에 앉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시장이 여기 중앙시장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7통이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다음에 요